반갑습니다. 서밋가족 여러분. 3월 2주차 시황 리포트 시작합니다. 현재 시장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구조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예리한 투자 인사이트를 매일 시황 분석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가격의 후원으로 서밋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번 주 시장의 진짜 맥락을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 가지 거시적 동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통제 불능의 에너지 쇼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 격화로 WTI 원유가 단 한 달 만에 45%나 폭등했고, 이는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변동성 지수, 즉 BIX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고용시장 역시 팬데믹 이후 최악의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플러스 5만 5천 명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처참히 깨고 마이너스 9만 2천 명으로 급락했는데요. 이는 성장은 정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본격적으로 점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크로 압박은 지수의 기술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S&P 500과 러셀 2000 지수가 핵심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하향 돌파하면서 시장은 이제 단순한 조정을 넘어 본격적인 기술적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변수, 유가 충격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TI 원유는 최근 한 달 사이 45% 폭등했고, 특히 1일 상승률이 13%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인 폭등입니다. 배경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외교적 타협의 여지를 사실상 차단한 상태고, 여기에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걸프만 원유와 가스 수출 중단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공급망 프리미엄이 임계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서밋 가족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호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국면입니다. 오로지 유가라는 단일 변수가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유가가 실물 경제, 특히 고용시장에는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고용시장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포착됐습니다. 2월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시장은 플러스 5만 5천 개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9만 2천 개가 감소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수치까지 6만 9천 개나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실업률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감소폭은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특히 사립교육과 헬스케어, 정보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고용 축소가 일어나는 전방위적 침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애틀란토 연은의 1분기 GDP 추정치마저 2.1%로 낮아졌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고용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고용 쇼크가 채권 금리와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모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과 정책 압박 상황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국채 2년물 금리는 3.561%, 10년물은 4.142%로 각각 18bp나 급등했습니다. 보통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건 매우 위협적인 신호입니다. 폭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거란 예고까지 더해지며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징후가 뚜렷해진 상황인데요.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시장의 유동성 기대를 꺾어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사모신용 유동성 경색 리스크에 대해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한 사모신용 시장의 유동성 경색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를 보면 상황이 상당히 급박합니다. 현재 환매 요청액은 약 12억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6억 2천만 달러로 딱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업계 거물인 블랙록은 이미 3호 신용펀드의 자금 인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블랙스톤의 간판 펀드인 BCRED 역시 기록적인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하고 긴급 자본을 투입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을 쟁여두는 이른바 유동성 사재기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수 하락보다 훨씬 더 깊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 등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섹터 간에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극단적인 티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를 대변하는 IGV ETF는 무려 7.5%나 상승하며 사실상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해냈는데요. AI 혁신으로 인해 제기됐던 일자리 파괴 우려가 완화되면서 강력한 반등이 실현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반도체 SOX 지수는 4% 하락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악의 주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 둔화와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라는 대외 악재의 직격탄을 맞으며 매도세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 자본 집약적인 하드웨어보다는 마진 방어력에 뛰어난 AI 소프트웨어를 전략적 피난처로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S&P 500 지수의 기술적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주 1.8% 하락하며 시장의 성격이 단기적 약세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됐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지난 수개월간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6,800에서 7,000 사이의 박스권이 하향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기 추세의 핵심 기준선인 100일 이동평균선마저 붕괴되면서 기술적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긴 아랫꼬리게 달리는 해머형 캔들이 포착되긴 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는 신호지만 이미 훼손된 구조적 추세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주요 지지선이 모두 깨진 상태라 앞서 강조드린 유가 리스크가 안정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수경제의 생생한 민낯을 보여주는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의 기술적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러셀 2000은 이번 주 무려 3.7%나 폭락하며 주요 지수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상태는 완연한 단기적 약세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하향 돌파하는 이중 지지선 이탈이 발생하며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밋 멤버십 가족분들이 주목해야 할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금리와 유가에 훨씬 민감합니다. 즉,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와 고유가로 인한 마진 압박이라는 이중고가 기업 생존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죠. 결국 러셀 2000의 급락은 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 신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라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시장의 실질적인 기초 체력인 시장폭 지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의 에너지는 아주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S&P 500 종목 중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율이 67%에서 59%대로 급감했고 러셀 2000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 전반의 참여도가 식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특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보다 최저치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2배나 더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건전한 상승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수가 소폭 반등하더라도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없는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우리 서밋 가족분들은 섣부른 추격 매수를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흔들릴 때 대안자산인 비트코인의 회복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발생하는 이란발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50일 이평선인 74,000달러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채굴 원가인 65,000달러와 최근 저점인 6만 달러가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분별한 주식 보상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적자 기술주들과는 확실히 결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발행량이 고정된 구조적 희소성 덕분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물 ETP에 2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바닥권이 형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주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일정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목요일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각각 발표되는데요. 평소라면 이 핵심 물가 지표들이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시장은 원유 가격과 이란발 리스크가 모든 경제 데이터를 압도하는 이른바 오버라이드 장세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표 결과에만 의존한 섣부른 방향성 베팅은 현재로선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서밋이 드리는 3가지 핵심 시사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시적 취약점입니다. 현재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충격이 기술적 지지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털 모델에 의존하기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둘째, 시스템 스트레스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3호 신용 환매를 제한했다는 건 기관들의 본격적인 유동성 이탈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주가 하락보다 더 깊은 곳의 시스템적 스트레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저점 매수를 자제하십시오. 시장 폭이 축소된 상태에서 지수가 지지선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바이 더 딥 반사신경은 지금 장세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밋 구독자분들을 위한 맞춤 투자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 즉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특히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중소형주, 즉 러셀 2000의 비중 축소가 시급합니다. 만약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입증된 AI 소프트웨어 섹터인 IGV로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반도체와 하드웨어 비중은 당분간 언더웨이트 관점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대안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주목하십시오. 무수익 기술주가 아닌 희석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시되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지지선 부근에서의 분할 접근은 훌륭한 매크로 해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장 진입 시점을 저울질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혜로운 투자는 수익을 쫓기에 앞서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리포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저희 서밋 채널 구독과 멤버십 가입 추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역량과 그릇을 키우실 수 있도록 훌륭한 정보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